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쪽 이쪽에 보면 논술 전형에서의 학과 선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과 전형에서 학과 선택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연대 제가 논술 전형 인물 계열의 최근 3개년 경쟁률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이제 다른데 PT에서 쓰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전형 쓰시는 분들도 그리고 교과전형 쓰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쫓아서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 몰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심리학과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답이 없으시네. 네, 심리학과 찾으셨죠? 심리학과 3년 내내 1등이죠. 심리학과 3년 내내 1등입니다. 언론홍보 영상학부 찾아보세요. 언론홍보 영상학부. 자, 언론홍보 영상학부 찾으면 2018학년도에 3등이다가 2019학년도에 2등이고 2020학년도에 2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가 지금 경쟁률 높은 5개 학과인데 그 5개 학과 중에 심리랑 언론홍보 영상학부 되셨죠? 철학과 찾으셨어요? 철학과도 2등, 3등, 4등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등수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자, 철학과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위 5개 모집단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심리, 언어학영, 그리고 철학 이렇게 3개는 모두 경쟁률 5위 안에, 상위 탑 5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고 싶어 하는 학과는 다 같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 집 애도 여기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자, 경제학부 찾아보세요. 경제학부를 찾으시면, 경제학부는 위에 상위 5개 모집 단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위 5개 모집 단위에 경제학부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가족도 찾아보시면, 아동가족도 2020에는 그렇지 않지만 2019랑 2018에 모두 여기 지금 지금 오늘 강의 안에서 찾으시는 건데, 자, 강의 안에서 찾아보시면 아동가족도 지금 하위에 있죠. 하위 5개에 있죠. 예. 그리고 응통도 찾아보시면, 응용통계라고 그러면 모르시겠구나. 응용통계. 응용통계는 2019학년도 그리고 2020학년도에 모두 하위 5개 안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도 아는 거지. 예. 애들도 아는 거지. 예. 애들도 뭘 아는 거냐면 경제는 센 놈들이 올 것 같아요. 응용통계도 센 놈들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논술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 근데 경제는 되게 잘하는 애들이 올 것 같아. 그래서 피하는 거야. 응통도 피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상위 5개 모집 단위에 사학과 찾아보시면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모두 사학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학과는 만만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나 언어학영은 가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근데 사학과는 좀 애들이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볼 만한 애들이 올 것 같거든. 근데 경제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진짜 대단한 애들 올 것 같거든. 응통도 잘한다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애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딴 애들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길 가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쟁이 덜 치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가서 쓰는 게 좀 더, 내가 진짜 연대만 가면 돼.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올해 심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 수능 이후로 옮겨갔잖아요. 수능 이후로 옮겨가게 되면 애들이 수능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의 의사대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는 어떻게든 붙어야 돼 이렇기 때문에 붙으려고 하는데, 수능 이후에는 내가 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내가 납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네가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 지금 잘 보시면 심리학과의 142대 1인데 맨 아래에 실내 건축이나 식품 영양 50대 1이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이게 수능 이후에 봤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2020학년도 보면은 제일 높은 것도 84대 1이고 제일 낮은 것도 52대 1이니까 이 격차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수능 이후로 가면 이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커지게 되면 이게 좀 하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은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뭘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가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져서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쟁률을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그런 경쟁률을 보면서 이거를 낮은 학과들, 그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논술 전형을 써서 꼭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학과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쵸?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나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마다 기본적으로 논술을 점수를 공개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논술을 점수를 공개해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자료에 중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대를 지금 보시면, 중대에 지금 제가 자료를 2020, 2019, 2018 이렇게 세 개를 드렸어요. 중대에 가시면 다 있어요. 2018도 있고 2019도 있고 2020도 있고 심지어 2017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보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제가 그 머릿말에 있는 거를 제가 따로 캡처를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자연계 학과들 쫙 있는데, 2020에 제가 세로로 이렇게 네모쳐 놓은 그게 논술 점수예요. 그리고 2019와 2018을 모두 논술 점수를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캡처를 해놨고, 이게 학과의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쭉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지금 수학과랑 건설환경 플랜트를 제가 이렇게 가로로 네모를 쳐놨잖아요. 근데 왜 네모를 쳐놨냐면, 자, 2020학년도에 수학과의 논술 점수가 77.6이라고 평균이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이 77.6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쭉 내려가서 기계공학과에 78.1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대답 한번 주시죠. 네. 78.1. 예. 그리고 바로 위에 화학신소재공학과 77.8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과는 자연과학대학 4개 학과, 물리화학, 생명과학, 수학 이렇게 4개 대학 중에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아요. 그쵸? 예. 동의하실 수 있죠. 근데 2019학년도에도 어디가 제일 높아요? 그 자연과학대학 4개 중에는 수학과가 제일 높죠. 2018학년도에도 보시면 뭐가 제일 높아요? 수학과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수학과가 비교적 논술을 잘하는 애들이 오는 곳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올해도 수학과는 좀 잘하는 애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2019학년도에는
지금 언급된 학과들 중에 제일 높아요. 80.74로. 그리고 2018학년도도 지금 보시면 제일 높죠. 79.16.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근데 건설환경 플랜트는 보시면 69.7인데 2020학년도 보시는 거예요. 2020학년도에 69.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학과들 중에 제일 낮아요. 맞죠? 네. 근데 2019학년도에 68.68이어서 또 제일 낮아요. 2018학년도에 보니까 61.9여서 또 제일 낮아요. 아, 그럼 건설환경 플랜트를 쓰는 애들은 비교적 좀 논술이 약하구나. 되세요? 물론 우리 집에도 건설환경 플랜트를 쓰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만약 중대 논술이 최고의 학과고, 그러니까 중대 논술이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이고, 또는 중대 논술을 통해서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건설환경 플랜트를 쓰는 걸 왜 주저하냐는 거예요. 그걸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논술 점수를 보실 때 이 74.6이라는 점수, 88.7이라는 80.74라는 점수,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점수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이 점수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점수가 어떻게 써야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점수의 분포를 보면 이 대학들의 전체적인 이 학과들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지금 보시면 화학신소재공학부와 기계공학부를 보면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모두 비교적 상위권에 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특히 화학신소재공학부는 2018학년도에도 비교적 상위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압도적으로 2018학년도에 높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따져보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양대도 논술 점수 공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추합이, 논술은 예전처럼 추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이렇게 중복 합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논술에서의 추합의 어떤 부분하고 같이 맞닿아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게 모집 인원 자체는 이게 학부 모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경쟁률을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 자체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경쟁률을, 실시간 경쟁률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 그거를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논술에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건 거기 보시면 이게 건대의 모집 요강인데요. 건대의 모집 요강이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건대가 이제 그런 걸 개선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인문사회 2라고 돼 있고, 인문사회 2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하고 이렇게 6개의 학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연하고 밑에 물리학이라고 적혀 있고 학과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학과는 과탐 선택을 물리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 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지정이라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인문사회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수리논술을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1하고 인문사회 2가 있는데, 인문사회 1은 수리논술을 보지 않지만 인문사회 2는 수리논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를 지원하면 수리논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예를 들어 자연의 생명과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6개 학과가 있는데, 이 6개 학과는 무조건 생명과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 미분류, 그러니까 미지정 학과들도 많이 있어요. 미지정 학과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우리 애가 수리논술 준비를, 인문계인데 수리논술 준비를 했다. 수리논술 준비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인문사회 2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탐이 생지인데 과탐을 생지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건대 기계항공학부를 꼭 가야겠어. 논술로. 그러면 되냐고요. 그러면 물리 논술 공부는 또 따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능 공부를 언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